얼굴이 굳어졌어. 아, 미안. 또 겁에 질려버렸겠구나.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많이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야. 내 생각이지만 사토 스님의 말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 좀 더 여기에 남아 공부하렴 모처럼 온 거니까. 나는 사토 스님의 말에 따랐어. 그때 일이 계속 꼬리를 잇고 있어. 아직 여기에 있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거기에서 하루는 순식간이지만 뭐랄까 시간이 느긋하게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좋았어. 계속 시간이 흘러 결국 3개월째 눌러 앉아버렸어. 그 사이 사토 스님은 얼굴을 내밀지 않았어. 역시 사토 스님이 없으니 불안하네. 그렇지만 슬프달까 뭐니뭐니 해도 3개월이나 그렇게까지 내가 있었던 떠들썩한 세계로부터 격리가 되어보니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더라. 실로 3개월 만에 사토 스님과 겨우 본산 생활을 끝낼 수 있었어. 옷차림을 가지런히 하고 먼저 신세를 졌던 여러분들께 인사를 한 뒤에 스님과 막 돌아가려고 할 때 분명히 옆에 있던 스님이 없는 거야. 하며 뒤돌아보니 조금 뒤에 있었어. 걸음이 너무 빨랐나? 생각하며 스님 쪽으로 갔더니 상냥한 얼굴로 켄지 돌아가지 말고 여기에 있으면 어때? 라고 물으시는 거야. 솔직히 스님께 인정받는 것 같아 조금 기쁘기도 했지만 아니요, 저는 여기 사람들처럼 못해요. 정말 모두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흉내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수줍게 대답하자. 그게 아니고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네? 그게 아직 남아있단 말이야. 또 얼굴이 굳어졌다. 결국 본산을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로부터 2개월 후였어. 다 해서 5개월이나 눌러 앉아버렸던 거야.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가족도 아닌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는 일은 또 없을 거야. 스님은 아마 이제 괜찮을 것 같지만 당분간 한 달에 한 번은 오라고 하셨어. 그것이 사라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숨어있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셨지. 길었던 본산의 생활도 끝나고 겨우 일상에 돌아왔어. 월세였던 원룸은 엄마가 퇴고 수속을 끝내놨었고 층가에 내 짐이 옮겨져 있었어. 원룸을 열었을 때 뭔가 그슬린 것 같은 냄새가 나고 방의 한가운데 근처의 바닥에 작은 벌레가 모여 있었다나 봐. 너무 무서워서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왔고 다음날 할 수 없이 각오하고 또 방을 열었더니 냄새는 남았지만 벌레는 사라지고 없었대.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보지 않아서 다행이었어. 치료자네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의 반년 만에야 핸드폰을 봤더니 엄청난 횟수의 부재중 전화가 문자가 와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았던 건 타카시였어. 문자를 보면 타카시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자책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사과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다던가 이런 사람이 발견됐다고 부지런하게 연락을 했더라고. 엄마에게서 타카시가 집까지 왔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돌아오고 이틀째 되던 날 타카시한테 전화를 걸었어. 통화하는데 뭔가 소란스러웠어. 타카시가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렸어. 다가회 중이야. 우선 전화를 끊고 죽여버릴 거야 라는 문자를 보냈어. 결국 이 세상은 남이다. 다음날 타카시로부터 사과하고 싶으니 시간을 달라고 문자가 왔어. 전화가 아니었던 것은 역시 기분이 좀 그랬기 때문이지? 뭐가? 밤이 되자 타카시가 집에 왔고 일부러 멍까지 올 정도니 충분히 후회야 반성을 했겠지. 현관을 열어 타카시를 보자 먼저 2대를 때렸어. 한 대는 놈의 자책하는 마음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또 한 대는 다과회 같은 데 가서 나를 자극시킨 죗값으로. 말로 용서받는 것보다야 차라리 맞는 것이 시원하잖아. 그 2대째는 내 개인적인 분노지만 타카시에게 그동안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 그날 밤 도망가면서 하야시는 분명하게 이상해지고 있었대. 하야시의 차 안에서 친구와 기다리고 있던 타카시는 먼저 틀림없이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았대. 그렇지만 뒷좌석에 뛰어든 하야시가 너무 초조해하니까 할 수 없이 차를 출발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차가 우리 집에서 멀어져서 고속도로 입구 가까이에 신호가 잡혀 있을 때 도망간 것 같아. 그 녀석 도중부터 갑자기 웃지를 않나 떨지를 않나 나는 아니야 라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든지 중얼거려서 무서웠어. 그것이 무엇인가 속삭이고 있는 모습이 다시 떠올라서 머릿속의 영상을 지우느라 고생했어. 우리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은 단순하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래. 겁쟁이 같은 놈이라 미안해 라고 사과해서 용서했어. 내가 타카시였어도 그랬을 것 같기도 해. 그 후 하야시가 어떻게 됐는진 아무도 몰라. 그 후 나는 사토 스님의 명령대로 매달 한 번 절에 방문했어. 처음 1년은 매달, 다음 1년은 3개월에 한 번으로.
타카시는 미안함 때문이지. 절에 방문하기 전엔 반드시 연락이 왔어. 그것을 보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무렵 스님으로부터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구나. 켄지 지금부터 이따금 얼굴 보여주고 그래줄래? 그렇다고 이상한 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 정말로 끝났는지 나는 몰라. 스님은 그 3개월 후 타계하셨거든. 경애하는 스님, 더 많은 일을 가르쳐 주셨으면 했지. 지금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싶어. 정말로 끝이 났는지 나는 몰라. 스님의 장례식으로부터 2개월이 지났어. 슬픔과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실감도 희미해져서 곧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분주한 매일 속에서 문득 그 무렵을 생각할 때가 있어. 너무 일상으로부터 동떨어져 있고 정말로 일어난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것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고 단지 매일을 열심히 살아갈 뿐이지. 조모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온 것은 그런 지극히 당연한 일상 중 하나였어. 봉투를 자르자 편지와 또 다른 편지가 또 나왔어. 조모의 편지에는 끝에 이런 게 써 있었어. 스님으로부터 건네받은 편지라고. 자식 구제도 끝났으니 스님과 약속대로 켄지에게 건네줄게. 스님의 편지, 이제 와서 거기에 쓰여져 있는 말의 진위를 확인할 수도 없고 그대로 쓰는 일은 좀 꺼림칙해서 살짝 요약해서 쓸게. 켄지에게 오랜만이구나. 그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이제 괜찮아? 무서워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오늘에 켄지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어. 그렇지만 나쁜 뜻은 없었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그날 켄지가 안에 왔을 때 스님은 사실 굉장히 무서웠어. 너한테 붙어 있었던 것은 너무나 미안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 그렇지만 너도 무서워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스님이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 사실을 말하자면 아무리 애써본들 절대 물리칠 수 없었는데 그때는 운이 좋았어. 본산의 생활은 어땠니? 조금이라도 기분이 괜찮아졌었니? 켄지를 만날 때마다 스님은 아직 안 된다고 말했었지? 기억하고 있니? 이대로 돌아가면 더 심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켄지 같은 젊은 아이에게는 지루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돌려보낼 수가 없었거든. 스님은 매일 기도했지만 그게 어딘가 떠나주질 않아서 말이야. 그렇지만 이제 괜찮을 거야. 이 주변엔 없어진 것 같거든. 그런데 켄지 만약 또 괴로워지거나 하면 본산으로 가도록 해. 저기라면 아마 켄지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을 거야. 마지막으로 제대로 가르쳐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 너무 힘들면 부처님께 몸을 바쳐. 아무 기운도 느껴지지 않으니 없어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 안심하면 안 돼. 안심하고 해이해지는 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알겠지? 켄지야. 결코 안심해서는 안 돼. 언제나 조심하고 이상한 장소에 가까이 가지 말고 쓸데없는 짓도 하지 말고. 알았지? 스님을 믿어. 거짓말만 해서 미안해. 믿으라고 하는 게 우습다는 건 알아. 하지만 끝까지 부처님께 빌고 있었다는 건 믿어줘. 켄지가 건강하게 매일을 보낼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고 있어. 사토 스님으로부터. 읽으면서 편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 기분 나쁜 땀도 나고 심장 고동이 빨라지기만 했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돼? 아직 끝나지 않은 거야? 갑자기 그것이 어디선가에서 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 혹시 숨어있을 뿐이라면 언제라도 또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 이제 모든 게 의심스러워. 사토 스님은 혹시 그것에 괴롭힘 당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남겨준 게 아닐까? 결국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걸까? 하야시는 혹시 그것이 따라다니고 있는 게 아닐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속삭였던 걸까? 나와 달라 더 직접적인 일을 듣고 이상해진 게 아닐까? 스님은 내가 걱정하지 않게 거짓말을 해주었지만 결국 그것을 알고 있으니 스님은 끝까지 걱정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혼란스러워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여기까지가 내가 아는 전부야. 2년 반에 걸쳐 지금도 끝났는지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의 전부. 결국 이유도 모르고 때마침 해결할 수 있거나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 어딘가에 얻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얕은 지식이 부른 일인 것일까? 혹은 그것이 뭔가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난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괴로워. 과연 여기까지 괴로워해야 하는 죄라도 지었나? 그런 적 없는데. 그렇다면 대체 왜? 너무 불공평하잖아.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무언가에 홀리거나 표적이 되거나 항상 따라다녀지거나 하면 진짜로 꾸밈 없이 다시 한번 말할게. 끝까지 누군가가
끝났다고 했다고 해도 안심하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안하지만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 이 이야기 안에 작은 거짓말이 몇 개 있어. 이것은 다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쓰기도 했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으니 눈 감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의미를 잘 모르겠는 것들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 단지 사과하고 싶은 건 그게 다가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나는 거짓말을 했어.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했고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 크게 실망을 시키게 될지도 몰라.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꼭 해야 할 것 같았어. 나는 사실 타카시야.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하면서 이 글이 끝났습니다. 그니까 스님도 이제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죠. 너무 이제 큰 존재고 너무 큰 악령이다?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어쨌든 도와주시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본산에서 이제 그런 기운에 눌려서 그것이라고 하는 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하게 떨어진 건 아니라고 이제 편지에 써져 있고, 어디선가 지켜볼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제 써놓은 부분이 굉장히 찝찝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큰 반전은 이거는 켄지가 쓴 글이 아니라 타카시가 썼다고 하는데 왜 타카시가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켄지 행방이 묘연해서 그렇게 타카시가 글을 대신 쓴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말은 가지 말라는 곳엔 가지 마시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최고 좋지 않을까요? 굳이 막 궁금하다? 그런 쓸데없는 호기심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걸 믿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고, 대신 하지 말라고 나쁘다고 하는 거는 안 해서 손해보는 건 없잖아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